오늘 냉동 공기조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힙펌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여러 시간을 투자해서 힙펌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공기든 아니면 물이든 아니면 웨이스트 히트든 우리가 보통은 폐열로 생각해서 쓸 수 없는 그러한 품질이 낮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그 낮은 에너지 어떤 온도가 예를 들어 20도고 30도고 이렇게 있을 때 그것보다 낮은 온도로 거기에서 냉매가 증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열을 뺏어오고, 예를 들어 10개 단위 정도의 열을 뺏어오고 거기에다가 3개 정도 단위의 이를 집어넣으면 13개의 열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기나 물이나 여러 종류의 폐열, 여기에서 열을 뺏어다가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힙펌프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보존 또 여러분이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에너지 효율 증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이 힙펌프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thermal principle 이렇게 이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연력학, 그 다음에 열 전달 이런 걸 사용해서 열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가,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또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1과 2,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던 것, 또 열 전달 이제 시간에 배웠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 하기에 앞서서 히트 리커버리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센트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예를 들어 여름철 같으면 여기 쿨링 코일이 있어요. 쿨링 코일이 지나가게 되면 공기가 차가워지게 되고 빌딩을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빌딩 안에 있는 이게 열을 흡수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따뜻한 공기가 돼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또 근데 나온 것 중에 일부를 밖으로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부가 한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를 밖으로 버리고 85%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이 신선한 공기를 받아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에어 컨디셔닝 시키는 이런 구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환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기. 자, 그러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 쿨링 코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공기를 지나가게 하면 이제 차가운 공기가 되고 이쪽으로 해서 공기가 나오게 되면 한 25도씨 정도의 이제 공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걸 지금 한 15% 정도 버리는 거예요. 15%. 그래서 이걸 버리고 그 다음에 저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라고 하는 건 여름철이면 35도 정도 아니면 40도 정도가 되는데 이놈을 받아들여서 이거 전체를 이제 쿨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40도 정도고 여기 밖으로 버리는 게 20에서 25도 정도니까 이 둘을 먼저 열 교환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을 교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밖에 있는 이 뜨거운 공기 35에서 45도 시자의 공기가 일단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열교환기를 통해서 온도가 낮아진 상태로 그런 상태로 여기 쿨링 코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열을 회수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겨울철 같으면 예를 들어 여기 히팅 코일이 있어요. 히팅 코일 여기 지나가면서 공기가 이제 따뜻해져요. 이걸 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여전히 여기 공기 온도가 예를 들어 한 25도씨 정도가 나오는데 이놈도 역시 밖으로 이제 버리는 거예요. 15%를. 이걸 버리고 이 밖에 있는 차가운 공기, 겨울철 같으면 0도, 마이너스 10도씨짜리를 이걸 받아갖고 그래서 여기 히팅 코일에 들어가야 되니까 25도씨 공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도씨짜리 공기하고 이거 열을 미리 교환을 해서 저 밖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일단 열을 받아서 그래서 온도로 이렇게 올라간 이런 상태가 된 상태로 여기 히팅 코일에 들어가게 이렇게 해야만 그래야 전체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의 5%든 10%든 우리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히트 리커버리 시스템이다.
요즘 짓고 있는 아파트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공기를 순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거실이든 안방이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디에 그게 있냐 하면은 목욕탕 그 옆에 가면은 요 근래에 짓는 아파트들은 조그만 방을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실외기를 거기다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외기 설치되어 있는 거기 가면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런 방에 있는 공기하고 저 밖에 있는 공기가 열을 교환하는 이와 같은 그 열 교환기가 작동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버릴 때 열을 교환하고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이제 히트 리커버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아파트에도 있고 대규모 빌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에너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히트 리커버리 시스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 열교환기 우리가 지난번에 열교환기 이야기를 이제 조금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많이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교환기를 요번 끝나고 나서 아마 한 2시간쯤 있다가 열교환기 전체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찌됐든 열교환기는 한쪽으로 따뜻한 게 흐르고 한쪽으로 차가운 게 흐르고 이렇게 돼서 열이 교환이 되는 이와 같은 장치를 이야기하는 거다. 열교환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토픽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할 그런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ermal principles 우리가 이제 냉동 공기조화 이거 이제 하면서 연력학 1법칙, 2법칙, 그 다음에 열전달에는 conduction, convection, radiation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 있는 이렇게 조합이 돼 있는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3-1에 concepts, models, laws and units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냉동 공기 조화에서는 연력학, thermodynamics, heat transfer, 열전달, 그 다음에 fluid mechanics 이게 팬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펌프를 통해서 이거 뭘 보내거나 하게 되면 마찰이 생기고 이게 마찰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압력 강화가 생기고 압력 강화가 얼마인 걸 알아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시스템에 필요한 펌프나 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루이드 메커닉스도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플루이드 머시너리 유체 기계 이와 같은 과목을 하나 듣고 그리고 졸업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냉동 공기조화 이쪽에서 가장 역점을 줘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연력학하고 일단 열전달이에요. 연력학하고 열전달.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이 법칙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원리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Mass Energy Conservation. 그래서 질량 전달,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은 empirical law가 된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어디에서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것이 쇠퇴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열은 가만히 두면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이렇게 전달이 돼. 그냥 뒀는데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열이 전달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지금 냉동 여기 힙펌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열을 전달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일을 받는 거예요. 일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흡수식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 발생기, 이 증기 발생기 제너레이터에다가 열을 받아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아야만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은 연력학 2법칙을 그냥 자동으로 만족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야기할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는. 다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학기 우리가 냉동 공기 조화 이거 배울 때는 SI 유닛만을 사용을 한다. SI 유닛. 그래서 여러분 여기 표에 가서 보면 뭐 acceleration, 뭐 area, density, energy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definition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고, force가 있고, 뭐, frequency가 있고, velocity가 이런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SI 유닛으로는 이게 어떻게 이제 사용이 돼 있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뉴턴 미터, 이렇게 이제 이거 힘을 얘기하는, 이게, 뉴턴 미터, 이거 이야기하고 할 때, 이때 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뉴턴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파스칼 압력 얘기할 때 이게 있고, 여러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잉글리시 유닛, 브리티시 유닛은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이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와트가 나오는 이쪽에 BTU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 이게 나오는데 파운드라고 하는 게 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힘 여기 나올 때 호스파워, 마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압력하게 되면 PSI, 이거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1인치, 여기에다가 1파운드에 이제 힘이 가해질 때 이걸 PSI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일기압 그러면은 101.325kPa 이렇게 얘기하는데 PSI는 뭐 14.7 PSI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어느 면에서 이제 공과대학을 졸업하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냥 훑어볼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런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잉글리시 유닛으로 모든 걸 이제 살펴봐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돼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그렇게 졸업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SI 유닛하고 그 다음에 잉글리시 유닛이 있으면 서로 유닛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컨버전 팩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 가서 여러분이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유닛 컨버전 팩터 뭐 테이블 이런 걸 치면은 이거 PDF 파일이나 이런 걸로 이게 유닛을 이렇게 환산하게 될 때 필요한 이와 같은 그 변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테이블을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이 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자 먼저 오늘은 연력학 물성치 thermodynamic property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연력학 시간에 이제 배운 것처럼 property is any characteristic or attribute of matter that can be evaluated quantitatively. 그러니까 수량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성질을 우리가 이제 일단은 property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property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도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린 디그리 C 아니면 켈빈, 디그리 켈빈이란 말은 안 씁니다. 디그리 C 아니면 켈빈 이런 단위를 이제 사용하고 압력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파스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킬로파스칼 아니면은 바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단위를 이제 사용을 한다. 이런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스탠다드 애트모스페릭 프레셔는 101.325 킬로파스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수치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졸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101.325 킬로파스칼이 평균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탠다드 표준이 되는 대기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앱솔루트 프레셔가 있고 게이지 프레셔가 있다. 게이지 프레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프레셔를 재는 이런 모니터가 있는데 이 모니터에 앱솔루트 프레셔를 재는 게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절대 진공부터 해서 이렇게 재는 거예요. 절대 진공부터.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두 개의 이제 게이지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는 절대압을 재는 게 있고 하나는 게이지압을 재는 게 있다. 그 게이지압을 재는 걸 가져다가 지금 여기다 이 압력을 재면은 그럼 0으로 나와. 0. 왜 0으로 나오냐? 이 게이지 프레셔는 이 밑에 기준이 되는 게 대기압이에요. 이게 대기압부터 얼마가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대기압이니까 대기압이 기준이기 때문에 0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압력이 원래 101.325 킬로파스칼인데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99% 정도의
이 우리가 압력을 읽는 이와 같은 그 계기판에 있는 그와 같은 게이지는 대기압을 기준으로 놓고 거기서 쟀기 때문에 게이지 프레셔를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앱솔루트 프레셔를 읽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앱솔루트 프레셔 게이지를 가져다 여기다 딱 읽으면은 걔는 101.3이요 킬로파스칼. 영어로 된 그런 단위를 가서 뭐 14.7 psi라고 이제 읽게 된다는 거. 앱솔루트 프레셔하고 게이지 프레셔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타이어가 이제 바람이 나가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타이어 바람을 들어간다. 그 바람을 들어가면은 그럼 거기에 게이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얼마 정도를 넣느냐? 35를 넣는다 그래. 35.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앞이나 뒤나 해서 보통 한 35 정도를 넣는다. 그 단위가 뭐냐? PSI예요. 35 PSI를 넣는 거예요. 35 PSI를. 그럼 35 PSI면 14.7이니까 이걸 다 해서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2.3기압 정도를 넣는 거구나. 2.3이나 2.4기압. 근데 거기 있는 그 게이지가 어떤 게이지냐면은 실제로 이 게이지 프레셔를 읽는 그런 게이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35에다가 실제로 더하기 14.7을 해야만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타이어에 진짜 앱솔루트 프레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얼마쯤 되냐? 50 psi 정도. 50 psi. 이 정도의 이 압력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다. 뭐를 기준으로? 절대 진공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 진공을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자동차 다음에 이제 타이어가 플랫 타이어가 되면은 그럼 한번 거기 가서 한번 그 게이지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이게 한번 보도록 해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그런 게이지는 절대압을 재는 게 아니라 게이지 프레셔를 재고 있는 거다. 게이지 압력을 재고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뭐 보일러실이니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거 거의 다가 다 이 게이지 압력을 재고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density, 그 다음에 이제 specific volume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연력학에서는 주로 specific volume을 많이 사용해요. 미터 3승 per 킬로그램. specific volume. 우리가 비체적, 비라고 얘기할 때는 per 다음에 킬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 킬로몰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연력학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per 한 다음에 킬로그램을 이제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B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비체적, 그 다음에 B 엔탈피, 그 다음에 B 사실은 이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pecific volume, specific enthalpy, specific internal energy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유체역학에서는 density를 많이 사용합니다. density, 킬로그램 per 미터 3승이다. 이렇게 돼서 density는 1 나누기 V다. V는 1 나누기 rho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specific heat이 두 종류가 있다. 여러분 배웠어요. constant volume specific heat, CV 이렇게 돼 있고, constant pressure specific heat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는 constant 이 pressure에서 얻는 specific heat, 비열, 이것도 비열이에요. 비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드라이예요. 우리가 이제 습공기를 이용을 해서 이 에너지를 트랜스퍼를 이제 할 거예요. 그 습공기는 드라이에어하고 워터 베이퍼하고 두 개가 이렇게 믹스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라이 에어는 여러분이 이번 학기 이제 지나면서 최소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냥 요 정도 단위는 이번 학기를 위해서는 외워두는 게 좋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는 외울 필요가 없지만 이번 학기 그냥 쉽게 이 드라이 에어는 스페시픽 hit이 1.0 kJ per 킬로그램 켈빈이다. 그러니까 드라이 에어 1kg을 1도씨 올리는데 1kJ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의미가 드라이 에어 1kg을 1도씨 아니면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kJ이다. 이런 이야기고, 리퀴드 워터 같으면 4.19. 그 다음에 워터 베이퍼 같으면 1.88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수치를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탈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요.
인터널 에너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널 에너지는 걔가 이게 클로즈 시스템이 돼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최적이 불어나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인터널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는 뭐 펌프라든지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열교환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컨트롤 발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컨트롤 발륨이 되면은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려면은 그럼 반드시 뭐가 있냐? 압력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여기도 있고 압력이 여기도 있어서 그래서 플로우 웍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생깁니다. 플로우 웍은 단위가 여기 있는 것처럼 프레셔하고 발륨하고 이게 이제 곱해주면은 그러면 플로우 웍이 돼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컨트롤 발륨이 돼서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들어오려고 하면 PV가 있어야 되고 나가는데도 반드시 PV가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 들어올 때 그 상태가 있어요. 그게 인터널 에너지. 나갈 때도 상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 놓으면 그러면 엔탈피가 이제 되는 거예요. 엔탈피가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큰 H를 쓰면 우리가 킬로줄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작은 H를 쓰면은 스페시픽 엔탈피 이렇게 이제 돼서 킬로줄 퍼 킬로그램 단위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하는 이 공기조화에서 사용하는 뭐 팬이든 펌프든 열교환기든 뭐가 됐든지 예를 들어 냉동기가 돼서 이베포레이터 그다음에 컴프레서 그다음에 컨덴서 익스펜션 밸브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되면은 반드시 이 인터널 에너지가 아니라 엔탈피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히트 오브 이베포레이션 아니면 컨덴세이션이 있어요. 어떤 물질 1kg이 포화 상태 리퀴드에서 포화 상태 베이퍼로 saturated liquid 그러니까 건도가 0에서 건도가 100%까지 이제 변하게 되는 동안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이게 heat of evaporation이에요. 반대가 되면 heat of condensation이에요. 단위는 역시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런 단위가 나옵니다. 엔트로피 S라고 하는 이런 단위가 나오는데 엔트로피는 단위가 여기 있는 것처럼 it has the same unit as specific heat. specific heat하고 똑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아니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 디그리 셀시우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엔트로피는 특별히 아이젠트로픽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엔트로피가 일정하게 우리 컴프레서를 다룬단 말이에요. 컴프레서를 이제 다루면은 컴프레서라고 하는 이 기계에는 압축을 하는 거예요. 일을 받아갖고 그래서 압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아이젠트로픽 프로세스가 된다는 얘기는 컴프레서가 왔다 갔다 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열이 원래 발생하는데 아이디어라는 그런 컴프레서가 되면 마찰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발생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밖으로 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디아베딕 한 거예요. 에디아베딕 하면서 마찰이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아이젠트로픽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터빈이라든지 컴프레서라든지 터빈은 압력을 낮추는 거고 낮추면서 일을 하는 거고 얘는 압력을 높이는데 일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젠트로픽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아이디어란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without irreversibility 비가역성이 없게 비가역성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찰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찰이 없게 이렇게 되면서 밖으로 열도 전달하지 않고 안으로 열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에디아베딕하게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면 아이젠트로픽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이따 우리가 TS 다이어그램을 공부할 거예요. 이 TS 다이어그램 상에서 아이젠트로픽이 되면 수직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리퀴드 베이퍼 이제 프로퍼티 이제 여기가 나오는데 이 그림은 2-2 그림은 pH 선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pH 선도, 프레셔, 그 다음에 엔탈피 이런 그 다이어그램을 이야기하는 거다. 먼저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최소한 3가지의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TS 다이어그램이에요. TS 다이어그램.
템퍼러처, 그 다음에 엔트로피 다이어그램에 생긴 게 요렇게 이제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자, 그래서 이게 TS 다이어그램이든 pH 다이어그램이든 아니면 TV 다이어그램이든 항상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오면 요게 saturated liquid line, saturated liquid.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정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critical point. 그 다음에 saturated vapor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여기 TS 다이어그램이 나오면 여러분이 꼭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떤 라인을, 요 라인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요 라인은 압력이 일정한 라인. TS 다이어그램에서는 압력이 일정한 라인을 요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얘를 아이소바라고 얘기해요. 압력이 일정한 라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 같으면은 여기 가서 보면 여기가 0번이 있고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이렇게 그림이 저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0번이 뭐냐, 어떤 상태냐? subcooled liquid 상태예요. 그럼 예를 들어 그냥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1기압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수돗물 받으면은 20도씨 물이 나와요. 원래 1기압에서는 100도씨에서 끓기 때문에 100도씨, 요 1번 여기 나와 있는 1번이 100도씨예요. 1기압이면. 그거보다 낮은 상태에 있으면 subcooled liquid다. 이걸 받아다가 밑에다 이제 불을 가열해서 이제 열을 넣어주기 시작하면 온도가 쭉 올라가서 이제 100도가 되면 뻥 하고 이제 기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subcooled liquid 상태에서 열이 이렇게 들어가면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 올라가는 게 감지가 돼요. 이런 걸 우리가 sensible heat transfer다. 열이 올라가는 게 감지가 돼요. 온도계를 가져다 대면 감지가 돼요. 쭉 올라가는 게.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2번은 이게 saturated liquid에서 saturated vapor까지 상이 변하면서 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two phase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 two phase가 되면 거기다 온도계를 꽂는다 해도 1번부터 2번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에너지를 받지만 온도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열이 숨겨진 채로 전달이 된다. 이래서 우리가 얘를 latent heat transfer 그렇게 얘기해요. latent라고 하는 얘기는 숨겨져 있다. 그래서 잠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100% 다 이제 증발이 되면 상태가 2번이 돼. saturated vapor.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열을 가해주면 또 온도가 쭉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면서 saturated vapor보다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superheated vapor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superheated, subcooled liquid, saturated liquid, 그 다음에 two-phase, saturated vapor, 그 다음에 superheated vapor 이런 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지금 이거 한 거는 압력이 1기압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압력이 2기압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3기압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기 프레셔하고 그다음에 엔탈피 다이어그램, 프레셔 엔탈피 이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프레셔 엔탈피 다이어그램. 얘는 생긴 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그림이 크리티컬 포인트 넘어서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이 다이어그램에는 이거 전체를 그리면 얘는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TS 다이어그램은 종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누워 있다. 누워 있어도 요거는 saturated liquid고 얘는 saturated vapor고 요 끝에 가면 critical point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쪽 saturated liquid의 왼쪽은 여기 있는 것처럼 subcooled liquid, subcooled liquid. 그다음에 여기는 saturated liquid. 그다음에 여기는 liquid하고 vapor가 공존하는 two phase. 그다음에 이제 요쪽이 saturated 이제 vapor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pH 이 다이어그램에서 여러분이 꼭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 빨갛게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엔트로피가 일정한 라인이에요. 여기도 이제 있어요. 엔트로피가 일정한 이런 라인이 이렇게 여기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선이 이렇게 마크가 돼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베포레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프레션을 하는데 컴프레션이 아이젠트로피 컴프레션이 이루어지면 그럼 저 세츄레이티드 라인, 리퀴드 라인을 쭉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컨덴서 압력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다. 요 라인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다이어그램은 두 가지다. TS 다이어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pH 다이어그램이 있다. 예,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하나 이제 뭐 알아둔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PV 다이어그램, 예, 아니면 TV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증기, 그 다음에 드라이 에어 이런 걸 이제 다루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와 같은 물질이 아이디얼 가스예요. 퍼펙트 가스예요. 아이디얼 가스. 그래서 이제 퍼펙트 가스이기 때문에 아이디얼 가스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PV는 RT가 된다. 자, 여러분 스팀 테이블 봤을 거예요. 스팀 테이블 가서 보면 압력이 얼마일 때, 그 다음에 모든 물성치가 나와 있고, 압력이 얼마일 때 모든 게 나와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왜 그러냐? 아이디얼 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면은 다행스럽게도 프레셔, 그 다음에 볼륨, 그 다음에 템퍼러처 변하는 게 요 한 개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얼 가스는. 근데 아이디얼 가스의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이게 숨 쉬고 있는 이 습공기 안에 드라이 에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워터 베이퍼가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조화의 대상이 되는 이 공기는 다행스럽게도 아이디얼 가스이고,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걸 사용할 때 여러분이 또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할 때 여기 나오는 압력은 absolute pressure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bsolute pressure, 단위는 킬로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V, 얘는 비체적이고 단위가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여기 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바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 유니버설 가스 컨스탄트다. 뭐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가 없으면은 그러면 인디비주얼 가스 컨스탄트예요. 그러니까 나이트로젠, 그다음에 옥시즌, 뭐 또 이산화탄소, CO2 이거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기조화에서는 뭐를 주로 다루냐? 드라이 에어하고 워터 베이퍼를 다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최소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두 개는 외워갖고 오는 게 좋다. 드라이 에어는 0.287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다. 0.287. 그 다음에 워터 베이퍼는 0.462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을 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기 템퍼러처가 나와 있는데 이 템퍼러처는 반드시 absolute temperature, 그래서 켈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온도가 23도다 그러면 23도에다가 273.15를 더한 켈빈을 사용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modynamic process, 우리가 이미 설명을 많이 했어요. thermodynamic process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 공기조화에서는 여름철 같으면 쿨링을 해야 돼. 열을 뺏어와야 되고, 겨울철 같으면 히팅을 해줘요. 열을 넣어줘야 되고, 여름철 같으면 굉장히 습기가 높기 때문에 습도를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면 dehumidification. 겨울철에는 습기가 낮기 때문에 습도를 올려줘야 돼요. 얘는 humidification.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사용할 때는 objects, 어떤 건데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뭘 해석하려고 할 때 그 해석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 대로 여기 냉동 공기조화 이쪽에서는 모든 게 들락날락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볼륨이 있을 때 여기 들어갔다 나갔다는 이 에리아를 우리가 컨트롤 서페이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컨서베이션 오브 매스,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잡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다 여러분이 그림을 가서 보면 여기 컨트롤 볼륨 여기 있고 뭐가 날락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매스 체인지가 얼마가 생기느냐, 이런 거 여기 방정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컨트롤 볼륨이 있을 때 매스가 어떻게 체인지 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들어온 거 빼기 나가는 거 하면 끝나는 겁니다. 들어온 거 빼기 나가는 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들어오는 게 하나하고 나가는 게 하나다. 그러면 그냥 여기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m.in 빼기 m.out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kg/s가 들어오고 2kg/s가 나갔다. 그럼 거기 얼마가 남는 거예요? 3kg/s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금 통장의 잔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스나 에너지는 예금 통장의 잔고예요. 자, 5,000원이 들어오고 2,000원이 나가면 거기 3,000원이 남는 거고 5,000원이 들어오고 10,000원이 나가면 그러면 5,000원이 나간 거예요. 잔고에서 빠져나간 거다.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거. 자, 한 계좌를 두고 와이프하고 그다음에 허즈밴드가 있다. 허즈밴드가 넣든 와이프가 넣든 넣으면은 들어간 거 늘어나는 거고 허즈밴드든 와이프든 빼면은 그러면 나가서 잔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쓰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 매스가 체인지 되는 그 양은 들어오는 것 빼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따라 결정이 되는데 시간에 따라 매스가 변하는 양이 없다 이거예요. 5,000원 넣고 5,000원 빼면 그러면 잔고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000원 넣고 10,000원 빼도 잔고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잔고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컨트롤 발륨이 있는데 터빈이 뭐 있는데 여기 뭐 얼마가 처음에 차이 있든지 그 상관없이 5kg/s가 들어왔다 5kg/s가 나가면은 그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된다. 그러니까 매스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들어오는 거는 나가는 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얘를 는으로 바꿔주고 얘만 쓰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다 왼쪽에 쓰고 들어오는 구멍이 10개든 20개든 상관없어요. 들어오는 거 다 컨트롤 발륨이 있으면 거기다가 들어오는 거 다 표시를 해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표시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들어오는 거 왼쪽, 나가는 거 왼쪽 해서 여러분이 매스 밸런스를 세우면 그것이 여러분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자, 이거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이 상태에서 스테디 플로우 에너지 이퀘이션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더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 하는 거냐 하면 에너지 체인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체인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컨트롤 발륨이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이 들어올 수 있고 일이 들어올 수 있고 열이 들어올 수 있고 일이 나갈 수 있고 열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일과 열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 터빈이다. 터빈. 이렇게 해서 뭐가 들어와요. 뭐가 나가는데 이게 높은 압력, 고온, 고압에 스팀이 들어와서 바람개비를 돌려갖고 그러고서 이제 나가는 거야. 팽창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이 밖으로 나가요. 컴프레서 같으면은 저온 조합의 기체가 있어요. 거기다 일을 넣어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고온 고압의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과정 중에 터빈이 있다고 생각해요. 터빈이 여기 뜨거운 게 들어오면 터빈 이거 자체가 뜨거워요. 뜨거워서 뭐 예를 들어 터빈이 700도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저 밖에 온도, 터빈이 놓여 있는 이 대기는 온도가 23도다. 그럼 700에서 23으로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열이 밖으로 나가요. 자, 컴프레서도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뜨거워져요. 뭐 50도고 70도고 뜨거워져요. 저 밖에 온도는 23도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열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 발륨이 이렇게 있을 때 컨트롤 발륨에서 일이 들어오기도 하고 열이 들어오기도 하고 일이 나가기도 하고 열이 나가기도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 여러분이 알고 그 다음에 컨트롤 발륨에는 뭐가 들어오냐? 플로잉 에너지가 여기 들어온다고. 여기 고온 고압이든 저온 조합이든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올 때는 엔탈피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들어올 때 여기 가서 보면 첫 번째 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M다 당연히 몇 킬로그램이 들어오냐? 1이 들어오냐? 5가 들어오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 다르니까 전체 에너지 밸런스 하려고 하면 M 닷을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엔탈피가 있어요. 왜 그래? 플로우 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탈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엔탈피,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다.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2학년 때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 열은 들어가면 플러스, 일은 나가면 플러스 이제 이렇게 이제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냥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이 들어가는 걸로 표현해서 열이 들어가고 일은 나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대학교 2학년 때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에너지 변화는 flowing 에너지 전체 들어가는 거, 이거에다가 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빼기 나가는 거는 flowing 에너지, 여기 나가는 거 빼기 1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주울이 된다. velocity는 미터/세크가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이 이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면은 엔탈피가 나오는데 엔탈피는 단위가 kJ/kg으로 연력학 테이블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는 kJ/kg이 아니고 J/kg으로 나와요. 2분의 1 V1 자승 GZ1 이렇게 하면 얘는 단위가 J/kg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1000분의 1로 얘를 나눠줘야 된다. 1000으로 얘를 나눠줘야 된다. 이런 내용 여러분이 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면 그러면 이 컨트롤 발륨에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에너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했냐. 얘를 0으로 놓고 그렇게 해서 놓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플로잉 에너지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Q 들어오는 거는, 그 다음에 flowing 에너지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일 나가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 여기 있는 것처럼 열이 항상 들어오만 오는 게 아니라 열이 나갈 때도 있고, 일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이 연력학, 열전달, 그 다음에 유체역학,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고체역학도 마찬가지고 뭐 연소공학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 엔지니어가 돼갖고 세상에 나가서 시스템을 이제 다루게 되면 여러분 이제부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열은 항상 들어오고 일은 항상 나가는 걸로 돼 있지 않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노트에 이제 185쪽에 있는데 여러분 노트에 185쪽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2학년 때 풀었던 방식 그거 하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엔지니어로 살면서 풀어야 하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에게 이제 차이를 설명할 거고 이번 학기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이번 학기 시험을 볼 때 2학년 때 배웠던 방식으로 하면 0점이 된다. 답이 그냥 0점이 되고 여러분이 엔지니어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평생 동안 살아야 될 그 방법으로 해야만 점수가 제대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먼저 설명을 하겠어요. 뭐가 이렇게 들락날락 이렇게 하면 매스가 들락날락 한다. 이거 우리가 유체역학에서는 density rho에다가 cross sectional area A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속도를 이제 곱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고 컴프레서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서. 자, 컴프레서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리프리저런트 12를 사용하는 그런 컴프레서가 있는데 컴프레서는 낮은 온도, 낮은 압력, 낮은 온도의 기체 여기다 2를 받아갖고 높은 온도, 높은 압력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예요. 여기 컴프레서. 자, 들어가는 상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상태가 투바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0도씨, 그 다음에 A1, V1은 0.5 미터 3승파 미닛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컴프레서라고 하는 이런 기계는 최적을 밀어내는 기계예요. 이 안에 최적 용량,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이제 볼륨이 있는데 컴프레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에 밀어내는 그런 양이 있어요. 컴프레서는 그 최적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을 밀어내는데 덴스하게 아주 밀집이 돼 있는 이런 놈이 들어오면 매스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흐물렁흐물렁 되는 뭐 연기 같은 거 이런 게 들어오면 그냥 체적은 똑같은 체적을 밀어내지만 덴시티가 작기 때문에 매스가 작게 되는 거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단위가 뭐냐면 1분에 0.5m 삼승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1분에 0.5m 삼승을 밀어내고 있다. 1분에. 자, 이렇게 이제 단위가 나와 있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뭐 2학년 때는 컴프레서가 일을 받는지 일을 하는지 열을 받는지 열을 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몰라요. 자, 어찌됐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컴프레서는 일을 받고 컴프레서가 왔다 갔다 하면 뜨거워지니까 열이 밖으로 나간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돼서 예? 여기 12바로 이제 밀어내는 거다. 1200kPa, 예, 이렇게 밀어내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가서 보면 여기 TV 다이어그램상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서 그 다음에 2번으로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자세히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여기 솔루션이 나와 있으니까 자,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영은 하고 이게 시작한 겁니다. 영은 하고 시작해서 쭉 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다 풀고 나면은 마이너스 2.14kW 이렇게 이제 나와요. 마이너스 2.14. 그 마이너스 2.14가 이제 값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사인 컨벤션에 따라 1은 밖으로 이렇게 내면은 플러스,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라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뭐라고 여러분이 대답했냐? 1이 마이너스 2.14km 밖으로,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열도 마찬가지예요. 열이 밖으로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아예 마이너스 5라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 5라고 해서 이 영은 하고 놀 때는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1과 열이 두 개가 다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했더니 맨 끝에 1이 마이너스 2.14kW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뭐라고 하는 거냐. 1은 밖으로 나갈 때 플러스인데 계산하고 났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낸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어 준 게 2.14kW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점수가 0점이 나오는 거예요. 0점. 빵점이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이걸 가서 이제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가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여기 색깔을 좀 바꿔보겠어요. 색깔을. 자, 이걸 다 이제 색깔을 바꿨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게 있어요.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열이 밖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 나가는 게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이 컨트롤 발륨에다 이걸 그리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1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걸 그렸으면은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들어오는 건 다 왼쪽에 쓰고 나가는 건 다 오른쪽에 쓰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건 왼쪽, 나가는 건 오른쪽. 그렇게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들어오는 거 여기 가서 보면 m.h1이 들어와요.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무시를 하면 컴프레서가 똑같은데 놓였다 하면 무시하고 카이네틱 에너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면은 들어오는 게 m.h1, 들어오는 게 뭐야? W가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거는 Q가 밖으로 나가고, 나가는 건 m.h2가 나가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저 그림만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밸런스를 세우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h1 더하기 1 들어오는 거 W는 Q 밖으로 나가는 거 해서 m.h2 해서 계산하면 이번엔 2.14가 나와요. 2.14. 근데 2.14를 여러분이 이미 표현했어요. 1이 2.14가 들어온다고 그림에다 표현한 거예요. 열은 여기 마이너스라고 썼는데 쓸 필요도 없는 열은 이미 나간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만큼이 나가는 거다. 이거 다 계산한 다음에 또 2.14가 나왔네. 2.14만큼 밖으로 일을 했구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미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다 표시를 했어요. 일은 들어온다고. 자, 그러니까 이번 학기든 아니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엔지니어 노릇을 할 때 이게 터빈이냐 컴프레서냐 열교환기냐 뭐 익스펜션 밸브냐 너즐이냐 뭐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항상 들어오는 건 왼쪽, 나가는 건 오른쪽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과 열과 플로잉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자, 세 개가 들어오고 세 개가 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또 일과 열이 여기는 단순하게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일이 들어오고 여기 나가기도 하고 열이 들어오고 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단순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하던 그런 방식으로 뭐 일은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안 풀린다. 풀 수가 없어요. 예, 시스템이 복잡해져서 들락날락 하는 게 여러 개가 있고 일과 열도 들락날락 하는 게 여러 개 있고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이제 연력학을 배우러 들어올 때는 상태가 프리미티브, 원시인의 상태다. 연력학적인 관점에서는 원시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간단하게 열은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플러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문제를 다 이렇게 풀도록 그리고 왜 모르니까 들락날락 하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3학년, 4학년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스로틀링 밸브가 있다. 밸브가 있어요. 밸브는 뭐가 들어왔다 나가는데 압력만 줄이는 거야. 스로틀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그렇죠? 또 스로틀링 밸브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이 단열재로 다 쌓아놨어요. 열 전달도 없어요. 그럼 일도 없고 열도 없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건 M.H1, 나가는 건 M.H2. 하나밖에 없으면 M.M' 같으면은 H1은 H2가 되니까 엔탈피가 같은 그런 프로세스가 밸브에서 일어나는 거다. 컴프레서를 보겠어요? 컴프레서. 여기 들어와요. M.H1. 또 뭐가 들어와요? 1이 들어와요. W가 들어와요. 이게 왼쪽으로 쓰고, 나가는 게 M.H2. 그렇죠? 그 다음에 열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쓰고, 자, 터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빈. 고온고압이 들어와요. M.H1이 들어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 M.H2가 나가요. 오른쪽에 이제 하나 쓰고, 자, 그 다음에 터빈은, 이게 터빈이 구동이 되는데 일이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쓰고 또 터빈이 이게 뜨거워요. 열이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다 쓰니까 터빈 같은 경우는 M.H1은 M.H2 더하기 W 더하기 그 다음에 Q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 컨트롤 발륨에다 이거를 기록을 딱 해놓으면 들어오는 거 1도 나가고 열도 나가고 M.H2도 나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모든 퀀티티가 압축기든 아니면 터빈이든 뭐든 다 계산하고 나면 그럼 항상 플러스로 나오는 거예요. 일이든 열이든 모두가 플러스로 나온다. 플러스로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이 이 컨트롤 발륨 이 안에다가 그려놨어요. 얘를 들어온다 나간다를 그려놨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다. 예, 그러면 컴프레서 이야기했고 밸브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터빈도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이베포레이터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거기 이베포레이션이 되려면 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온 놈이 이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 밸런스 이거 들어오는 거 M.H1, 들어온 열량 이거 왼쪽으로 쓰고 나가는 거 M.H2 하면 되는 거고 컨덴서는 뭐 하는 거냐? 여기 들어온 다음에 컨덴세이션 밖으로 열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거 왼쪽에 쓰고 는 나가는 거 여기 Q가 나가는 거 Q 컨덴세이션 더하기 M.H2 이렇게 쓰면은 그럼 그게 여러분의 에너지 밸런스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 에너지 밸런스, 매스 밸런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절대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를 꼭 기억을 여러분이 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이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0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뭐 마이너스가 얼마가 나오고 하여튼 일단은 0은으로 시작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 사람은 좋은 엔지니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없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줘야만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가서 뭐 이 숫자는 이거 2.14나 마이너스 2.14나 여기 2.14나 숫자는 맞았어요. 숫자가 맞았어도 내가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게 0은 하고 시작해서 뭐 숫자 맞은 거는 빵점이다. 네, 빵점에 그렇게 빵점 충격을 줘야만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외우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에서 들어가는 건 왼쪽으로 다 묶고 나가는 건 다 오른쪽으로 묶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이렇게 충격을 줘야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숫자가 맞았다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한 거는 그냥 0점이다. 0점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들어오는 거 왼쪽, 나가는 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야 이 사람에게 점수가 이제 주어지는 거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학년 때 이런 거 배울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력학에 대해서 프리미티브한 이 상태로 이제 프리미티브 맨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과 열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통장을 이제 시집장가 가면은 통장을 하나만 둬야 돼, 하나만. 이게 둘 두면은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만 딱 두고 남편이든 아내든 벌어서 넣으면은 잔고가 늘어나는 거고, 남편이든 아내 거기서 빼면은 잔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일과 열이 그런 거다. 일이든 열이든 안으로 들어가면 잔고가 늘어나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고, 일이든 열이든 밖으로 빼면은 그때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문제를 대하면 되는 거다. 근데 2학년 때는 여러분의 상태가 뭐 그런 거 저런 거를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영문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게 문제가 이제 나온 끝에 뭐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방식으로는 앞으로 20년, 30년 엔지니어 생활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하고 뭐 계약을 하고 뭐 같이 설계를 하고 하는데 여기 뭐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구히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 이걸 여러분에게 명심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팅하고 쿨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oftentimes the potential energy, kinetic energy terms are negligible. 자, 닥트가 있고 했는데 뭐가 들어오고 나가, 이게 다 수평에서 이루어지니까 일단 potential energy는 같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inetic energy도 이게 들어가는 게 뭐 예를 들어 100m per second 뭐 이렇게 이 비행기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나즈라고 디퓨저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서 감속을 하고 가속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게 아니고 뭐 여기 이게 들어가는 거는 0.2m per second 뭐 1m per second 뭐 대충 이런 거기 때문에 이 flowing 에너지 들어오는 게 비하면 1%도 안 됩니다. 이게 1%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그런 수치예요. 그래서 often the potential energy and kinetic energy terms are negligible. 그래서 이제는 여기 m.h1 이것만 쓴다는 거예요. m. 그다음에 괄호 열고 h1 더하기 2분의 1 v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m.h1 이것만 이제 쓰는 거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게 열을 이렇게 여기다 넣어준다. 이렇게 하면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이 이렇게 있다. 열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에너지 체인지가 생기잖아. 에너지 체인지 생기는 것만큼 열이 들어오는 거고, 열이 나가는 거는 에너지 체인지 생기는 만큼 열이 나가는 거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디아베딕 프로세스가 있는데, 에디아베딕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히트 트랜스퍼가 없이 그냥 일만 일어나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자, 컴프레서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컴프레서를 보면 여기 가서 이제 프레셔 엔탈피 다이어그램을 보도록 하겠어요. 프레셔 엔탈피 다이어그램. 컴프레서는 낮은 압력에서 높은 압력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압력 하나 있고 높은 압력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서 pH 다이어그램에는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면서 이쪽에 엔트로피가 같은 라인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압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베포레이터 인렛이고, 여기가 이베포레이터 끝부분이고, 여기 슈퍼히팅을 좀 시켜서 그래서 1번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컴프레서가 아이디어라는 컴프레서예요. 그래서 이 마찰 같은 게 아예 없다. 이 아이디어라는 이런 컴프레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엔트로피가 똑같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2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컴프레서는 어떻게? 마찰이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큰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게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끝은 얼마냐? 다 압력이 똑같아요. 끝은 다 2번이든 2-든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 2번이든 2-든 압력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엔탈피라고 했으니까 여기 엔탈피를 읽어보면 여기 요걸 읽으면은 요만큼이 델타 H가 나와요. 델타 H가. 자, 가서 보면 엔트로피가 일정하게 가면
뭐 엔탈피가 예를 들어 체인지가 100kJ per 킬로그램이 나왔다. 근데 이게 엔트로피가 더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마찰이 더 있어요. 마찰이 더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올리기 위해서, 압력을 올리기 위해서 일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일이 이만큼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만큼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컴프레서 아이젠트로픽 이피션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배웠을 거예요. 아이젠트로픽 터빈 이피션시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아이젠트로픽 컴프레서 이피션시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터빈 같은 경우는 일을 밖으로 내는데 여기 마찰이 있으니까 아이디얼하게 마찰이 없을 때 일을 많이 낼 수 있고 실제로는 일을 적게 내는 거예요.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이번엔 일을 받는 건데 받으니까 마찰이 없으면 조금만 일을 받아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고 실제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받아야 그만한 압력을 올리는 거다. 이런 거 해서 여러분이 아이젠트로픽 컴프레서 이피션시, 아이젠트로픽 터빈 이피션시 이런 거 이제 배웠을 거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바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베르누이 이퀘이션 하나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학년 때 연력학 이제 가서 보면은 TDS, 그 다음에 PDV 해서 열은 TDS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일은 PDV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깁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TDS는 DU 더하기 PDV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배웠을 겁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TDS. 여기 나온 TDS는 Q고, 그 다음에 DU 더하기 PDV는 W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배웠어요. 자, 그런데 에디아베틱 프로세스가 있는데 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플루이드가 관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요. 다 이렇게 단열을 해갖고, 에디아베틱 상태인데 흘러가면서 밖으로 뭐 일을 내거나 밖에서 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밖에서 일을 내거나 일을 받지 않아요. 그럼 이게 흘러갑니다. 들어와요. 나가는 게 있고 일도 없고 열이 없으니까 여기 쭉 흘러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이 컨스탄트가 돼야 돼. 엔탈피 들어오는 거 엔탈피,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것도 곱하기 m닷은 나가는 거 이렇게 m닷, 그 다음에 h 더하기 2분의 1 v 자승 gg 이렇게 되니까 여기 쭉 타고 가면서 일도 없고 열도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 m도 같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하고 2분의 1 v 자승 gc가 컨스탄트가 이제 된다.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엔탈피는 우리가 U 더하기 PV로 표현했습니다. U 더하기 PV.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한번 취하면 얘를 일단 미분을 취하면 이렇게 나오고 13을 미분을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를 미분을 취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요. 14를 미분을 취하면.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12공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15,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그런 방정식이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TDS 이퀘이션이 이 인터널 에너지를 사용하면 DU 더하기 PDV가 되고 똑같은 TDS 이퀘이션이 엔탈피를 사용하면 DH 빼기 VDP가 된다. 이거 여러분이 이미 2학년 연력학에서 배운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 TDS, 여기도 TDS가 있는데 이 TDS를 인터널 에너지를 사용하면 DU 더하기 PDV가 되고 엔탈피를 사용하면 DH 빼기 VDP가 된다. 이게 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젠트로픽 프로세스가 되면 이게 없는 거예요. 아이젠트로픽 프로세스 되면 얘가 엔트로피 체인지가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DH는 요거 이렇게 되고 여기 V는 1 나누기 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돼서 얘를 14 이퀘이션 여기다가 이제 갖다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요렇게 이제 값이 나오게 돼요. 이게. 그래서 덴시티가 이제 일정하다 하면 이쪽으로 곱해져 버리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런 방정식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런 방정식. 이걸 또 다시 쓰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자, 이게 뭐냐? 이 처음에 나와 있는 요 놈이 스태틱 프레셔예요. 단위가 여러분 알고 있는 파스칼의 스태틱 프레셔.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다이내믹 프레셔, 흐르기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 있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우리 포텐셜, 여기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이와 같은 프레셔, 헤드 프레셔, 우리가 보통 얘는 헤드 프레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스태틱 프레셔, 그 다음에 다이내믹 프레셔, 그 다음에 헤드 프레셔 이 세 개 합쳐놓은 것이 칸스탄트가 이제 되는 거다. 얘를 우리가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력학이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열 전달의 기본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